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개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네, 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일괄 인사했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 운영사업비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144만 7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의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495만 8천원, 도비 53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의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기금 1,38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년 11월에 산달 가족보건진료소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 2,2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298만 원, 5,029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7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험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전체 7억 7,016만 9천원이 증액된 45억 4,5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산달 보건진료소 공사비 1억 3,948만 원, 가족보건진료소 공사비 2억 1,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초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마을회관 추가 매입 보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3,565만 5천원 감액한 1억 9,3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살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 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자살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275만 원, 사업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한 개의 사업으로 교부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되었고 인건비와 사업비 간 예산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3,789만 원, 치매, 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등 3,371만 1천원,
배감지기 임차로 272만 원, 공공운영비 8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 치매 극복 극기 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1,406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732만 9천 원, 치매 환자 송령 서비스 지원 등 기타 보상금 7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조물품 구입비로 2,469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월부터 평일 숙직 근무를 재택 당직 근무로 변경, 이에 따른 숙직 수당 미지급으로 기본경비 숙직 수당을 1,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대변인 고생 많습니다. 392페이지. 여기 이제 밑에 보니까 그 산달 보건 진료소하고 가조 보건 진료소 이게 지금 공사 들어가는 거죠? 공사. 올해. 공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그 보건소를 찾으시는 또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저 텔레코일 존이라고 5분 발언한 거 압니까? 왜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예. 그게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주동을 이제 노인정하고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니까 그거 한번 가능하면 금액은 뭐 500만 원인가 뭐 그래 크게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 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선천적으로 난청 있으신 분들, 예,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보건소 이 보상비가 3억이네, 그죠? 네. 이건 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당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 마을 회관을 추가 매입해가지고 같이 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에 한 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 추경 때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 3억으로서 편성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해 추경 때 일부 모자란 부분을 편성해서 매입해가지고 전체 정리하던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확 틀린 보건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건택시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판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저 뒤에는 전부 다 싹 매입해가지고 탁 트이게 그렇게 주차장도 넓게 그렇게 조성하는 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393페이지 맨 밑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 홍보물 구입 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종류가 좀 다양하죠, 프로그램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랍니까 하이웨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예. 홍보 자료를 쭉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 뜻이죠. 예, 예. 예. 394페이지. 예, 한마음 치매 극복 극기 행사 운영해가지고 그 밑에도 또 한마음 치매 극복 극기 행사 상품 해가지고 이게 한 6천만 원, 한 7천만 원 들어가네, 그죠? 아니 근데 토탈 해갖고 한 아이고.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밑에 600만. 예, 예. 그 뭐 이게 인원이 몇 명쯤 참석합니까? 하면은 저희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 1,000명. 예, 예. 와, 그럼 이거 예산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거 가지고 됩니까? 해보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전태도 작년 같은 경우도 시민을 행사 때 같이 겸해서 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그 정도만 충분할 것 한데. 같습니다. 아니 그 일반 시민들은 참석을 못 합니까? 다 합니다. 다 일반 하잖아요. 시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를 하자는 거지. 예.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좀 하게끔. 이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이래 걷기 시범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걷기 많이 해봤거든요. 걷기 행사 많이 해봤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병원별로 해가지고 또 저 건강검진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후원도 좀 받고 뭔가 이렇게 그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행사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왜? 경품도 좋고 프로그램도 알차고 걷기도 배울 수 있고 힐링도 되고. 그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막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 지금 보험가에서 편성된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들, 가족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건강정진과에서 같이 또 시민날 행사 때 하는 거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제 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적으로 하시려면은 하나의 큰 행사에 부수적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겠다.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고 그제 시민이면은 누구나 같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걷기를 많이 하면 치매 극복이 좀 됩니까? 치매 예방이 좀 됩니까? 어쨌든 뭐 체력이 좋아지니까 치매 예방도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망 그 어떤 고객이랍니까? 가망. 그러니까 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치매 걸리신 분, 또 가족, 또 치매 초기 단계. 제가 듣기로 여기 한 3,000명 회원 안 됩니까? 여기 치매 안심센터.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2,280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한 600명 예. 정도 되는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5,000명 되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분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차적으로. 나오기가 참 힘들죠. 그 사실은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어제도 암 환자 몇 분 그 경험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이 뻘 같은 데에 그런 그 항산화 효과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 혹은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이제 바깥에 공기를 마시고 바깥에를 걸었을 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또 검증도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자. 예.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예. 과장님. 크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그제 시를 알리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거 전국에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전국에 없지 싶은데요. 예, 그러면 맞습니까?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극복의 날이 9월 20일인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전국적으로 걷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치매 극복의 날 걷기 대회는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여기 이런 분들은 치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기 코스가 좀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는 우리 건강정진과에서 시민 대상으로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저 같이 걷기 대회를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건강정진과의 걷기 대회를 올해 좀 활성화해서 좀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예산 지원만 좀 확실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일반 시민들은 어쩌다 간에 뭐 수십 번 다닐 수 있잖아요. 수십 번. 일반 시민들은 수십 번 아무 걷기 행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매에 관련된 분들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활성화를 좀 시켜야지. 예. 그 이상입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천면 보건지소 이주전 신축 사업요. 지금 이제 추가매입 보상비 마을회관 이거 3억 했는데 지금 이 옆에 필지는 한 곳은 매입 그거는 매입했습니까? 이건택 씨 예. 매 앞에 부분에 있는 거는 그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시켰습니다. 일단. 아, 그 제척시키고 예, 예.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까? 예, 예. 그러고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 사업자의 우리 보건지소 이거 이전 사업은 인센티브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넘어왔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 돈은 지금 사업자하고 도시계획하고 협의될 문제고요. 그거는 별도로 아마 당초에 뭐 협의되기로 한 50억 정도로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 가서 별도로 하고 이 연초 보건 건강증진 보건지소는 전액 시비로서 일단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용도가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업자의 그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신축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전액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사업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그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네요. 일단은 사업자가 그 땅을 이전해 갈 시에서 땅을 이전해 가려면은 네. 그 사업비를 내놔야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에 동료위원은 이전에 갔다는데요. 아직 자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녀분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상세한 내용은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본래의 지지하고 어쨌든 이 좀 틀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뭐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초면에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아까 건축비 한 50억 정도 이제 11호 전에 하려면 어쨌든 양해를 딱 우리 시의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네. 예, 맞죠.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땅 매입을 하면 설계만 들어갈 거네요. 예예 설계 아직 건축비 정도는 아직 안 넘어온 거죠. 안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그- 언제쯤 넘어올 계획입니까?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당초에는 기부 체납을 하면은 그런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11회 했을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서 올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 정도 건축비를 편성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 당초에 예, 예산에 예. 그런 게 건축비를- 하기 전에 후에 간담회 시 별도로 설명을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시비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고 394 우리 존경하는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하고 치매 극복 날 행사 이 두 개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실제로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님 말씀하신 행사 규모를 좀 뭐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사 비용이잖아요. 그러고 우리 면동의 행사를 이렇게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면동의 날 행사 이거를 지역의 행사하고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과에서는 별도로 이걸 합니까? 어쨌든 치매 극복이나 치매 극복의 날이나 뭐 이 명칭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이게 극기 행사와 극복의 날 행사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추진을 하는 게 안 나아요. 올해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아까 행사도 좀 키워야 되고 아까 예산이 반영을 돼야 되는데 예산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멋지게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392페이지에 마을 회관을 그 매입을 하면 그 마을 회관을 이 보상비로 자기들이 짓겠죠. 연초면 그 마을에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에 3층에다가 아, 마을이 그 회관이 들어가네요. 예, 경로당하고 마을 해관이 3층에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가고. 예. 그럼 이거 그럼 회관은 마을 그 회관이면 그 마을 공동 재산이겠네요. 공동재산입니다. 예. 그럼 3억 원에
이 마을 해관금만 3억입니까? 5억으로 일단 5억이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5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네요. 그 이제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들어가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마을 공동재산 5억이면 야 어마어마한 건데. 일단 뭐 알겠고요. 그 아까도 뭐 안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모시 트론에서 DL 주식회사로 군부대 아파트 그 부지가 군부대 부지가 양녀 부지가 서로 바뀌었다면 사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 뭐 계획상 50억이면 이게 하다 보면 6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걸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확실한 확답이 없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뭐 돈을 받아낼 그게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일단 DL에서 예. DL은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어쨌든 부서장님이시니까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50억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이 안 됩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그 땅을 넘가주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걸 작년에 9월달에 뭐 등기 이전 안 해주면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선 뭐 그때 의회 절차는 나중에 밟기로 하고 뭐 720억 원치인지 몇 원치 그 뭐 등기 안 넘어가면 사무실 들어온 부도 나고 우리 거제시가 뭐 구상권 청구 당해갖고 여러 수백억을 물려줘야 된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로 등기 이전 절차를 해야 된다고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 해준 거잖아요. 선 뭐라 하더라. 뭐 행정적인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됐는데 그때 당시 뭐 우리가 넘겨줄 땅은 넘겨준 거고. 근데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사무실 들어오는 사업이 안 되니까 DL한테 팔고 그러니까 사업권하고 땅하고 다 주고 팔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거기 다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이어받는 DL 측에서 예, 그 사무실 트론의 약속을 이행하느냐 안 이행하느냐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설명은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행정적인 이런 게 다 넘어가려면은 그 당초에 사무실론에서 약속한 부분을 행정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이행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확답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시기는 모르겠다고. 예,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디 뭐 그 계약서상 그 문서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게 뭐 DL 관계 사업자 측하고 예. 그런 거 없이 일을 진행을 해보면 제가 이게 기업들이 구두 약속해갖고 대표적인 게 현대산업개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70억인가 뭐 건물지 준다 해놓고 지금 10몇 년째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기업의 말을 우리 행정에서 뭐 50억 준단다 이래갖고 덜컹 일을 진행시키는 게 맞습니까? 저거 아니면 저는 중단을 좀 하는 게 맞죠. 예, 제가 확실해질 듣기로는 때까지. 해박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계획과하고 문서상으로 뭔가가 남지 않으면 기업의 구두 약속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제가 우리 고향에서도 한국가스공사도 우리 좋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걸 봤기 때문에 구두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말씀드리고요. 예, 사기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살 유족 이제 원스톱 지업소 기금 사업이긴 한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기간제 노동자 사람도 한 사람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자살 유족들만 예, 유족들 사후적인 관리하시는 사후 관리. 예. 심리 이런 부분까지 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관리하시는 거네요. 예. 이게 보니까 예전에 사람이 한 사람 자살하면 26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일본에 복지 시설을 갔는데 그쪽은 치매 환자가 오면 기저귀 떼고
무조건 걸린답니다. 그러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인지 능력이 75%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존엄이잖아요. 기저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어려지는 기저귀 떼고 수시로 뭐 씻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계속 걸리면 좋아진다는 그 일본의 그 요양원의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우리 이쪽에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좀 걷기를 하는 인지장애한도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걷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근육이 늘어나고 그러면 허벅지에 수분이 저장이 되고 그럼 또 사람의 건강이 업이 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윤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연초 보건소 관련 건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왔는데 저 부분은 고마 군부대 이전 사업의 인센티브다라고 다 못을 박아 주십시오. 괜히 연초 보건소 이전 사업한 게 또 특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외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논란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행정과 사업자의 관계고 연초 면에서는 인센티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아마 누가 봐도 아 그런갑다라는 생각인데 보건소 왜 새로 지어주느냐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서 다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연초 보건소 이라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지어주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설명해 주시기 그렇게 바라고. 하십니다. 393페이지 보면 자살 유족 관련 건인데 당초 예산은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아 신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인건비가 2,2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그럼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또 당초 예산을 새로 잡겠다 이런 뜻을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올해 일단 7개월 올해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시행할 때 또 사업비가 편성될 겁니다. 예. 그럼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요 일단은 보니까 이게 긴급 여기에 대한 것은 심리 상담하는 한 분입니다. 한 사람. 예. 그리고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 정신 건강에 담당 공무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이 상담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네요. 전문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월 한 380만 원 정도 이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2,270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이 거기에 보험료라는 홍보비도 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 2,700에는 홍보비 전체 예산이고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800만 원 정도 1,800만. 됩니다. 네. 여기는 그리 구분 안 돼 있죠? 2,200만 원이고 홍보 운영비가 500만 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 입니까? 아, 500만 원. 예. 500만 원 빼고 나면 1,800만 원 가까이가 예. 예, 인건비도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예, 그럼 한 명이 계속 상주하고 내년에 그럼 또 이 사람이 새롭게 뽑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새롭게 뽑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새롭게 뽑습니다. 아, 그러니까 9개월에서 10개월간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하고 예. 또 다음에 뽑고 이런 식이 되네요. 예. 그래 되면 한 2개월 정도 쉬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로스가 생기죠. 공백이 생기잖아요. 원래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1월 1일부터든 6월 1일부터든 1년간 근무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거의 보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하고 종료하고 다시 또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건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월 하든 11개월 하고 나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기간으로 하는 거죠. 준비 기간으로 예. 그 중간에 그럼 그런데 준비만 끝나면 이게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든 어떤 뭐든 간에 연계되는 사업이 돼버리다 하면은 그런데 우리 부분에서 노동법규에 보면요 예. 계속 이어지는 연계 사업은 기간제를 해서 잘라 할 수
있어는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있을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지 않는 단종 사업. 예. 그거는 10개월 하든 11개월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예. 법적인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채용 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퇴직금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자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보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기금 50% 시비 50%다 보니까 기금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 알겠습니다. 자체가 네,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어떤 퇴직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중간에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거로 나 예상하거든요. 일단은 내년 사업을 한번 보시고요. 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먼저 시비를 편성해가지고 빈머식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먼저 추진을 하고 예, 한번 기금이 내려면 편성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정액하든 감액하든 추진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예방 사업이니까 예,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 주시기 예, 바랍니다.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윤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아동청소년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 5,569만 7천 원 정액된 172억 5,40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이 1억 1,769만 7천 원 정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800만 원 신규 정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3,310만 원 정액한 288억 6,98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급여는 8세 미만 아동 1,5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인원수 감소에 따라 2억 4,892만 원 감액된 125억 4,816만 5천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일식 9,500원으로 급식 단가가 인상되어 4억 2,475만 3천 원 정액된 32억 2,47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아동위원 수당은 연 20만 원 지급에서 30만 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하여 470만 원 정액된 1,41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마을 아이 돌봄센터, 늘봄학교 참여 아동 등 총 954명에게 방학 중 40일 이내에 1인 1식 7,0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억 7,93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요보아동 거루폼 인건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은 올해부터 거루폼 직원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뀜에 따라 국비 지원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30가정에 대한 부족 예산 5,9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은 285페이지 요보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신규 사업에 포함 편성됨으로써 6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는 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가는 청년 강연 및 문화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823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강용 가구는 부족한 책 글상 18세트 구입을 위해 45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교사 2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436만 2천 원 증액된 1억 5,21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283페이지. 이게 이제 급식, 맨 밑에 급식.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맨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또 급식. 네. 그 밑에 도시락. 네.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음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 유통이 되어서 이 친구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갑니까? 네.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아이드링 카드라고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식단가 9,500원씩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아동들이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간데 가서 결제를 하고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이라든지 식사를 한 끼 해결을 하는 개념이고 예. 지금 그 뒷부분에 보시면 맞벌이 가정 급식 지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규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이제 방학 중에 40일 이내 하는데 이거는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개 기관의 돌봄 센터에서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밑에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우리 늘봄 참여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아동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도시락을 제공을 하든 급식을 이용을 하든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이제 정해지지는 않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음식이니까 음식.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뭐 유통센터나 저쪽으로 모든 걸 다 보내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 같으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믿음이 예, 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중독이 걸린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게 하나라도 생기면 그죠?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거는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정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예. 위생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잘 위생 챙기도록 부분에.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좀 철저하게. 그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 내용?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동 학대 사례가 발생한 가정을 저희 거제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우리 아주동에 있는
아니 예. 말고. 여기 우리 저기 지금 현재 고인동사무소 쓰고 있는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안에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사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을 30과정을 매년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과정을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이제 월 1회씩 해가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도 하고 와서 참여도 시키고 해서 집중적으로 사후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맨 밑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 휴가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된다, 그죠? 예. 이거는 어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우리 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분이 위에 바로 위에 부분에 생겨서 밑에 중복입니까, 이게 중복? 예. 그래서 삭감시키고 일부러 위로 삭감시킨 올려가는 겁니까? 되겠습니다. 오케이, 287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고1이라 그랬어요? 네, 고1 학년 예, 2개 학교 학생 620명 대상으로 620명. 옥포고등학교하고 지금 거제고등학교하고 컨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고등학교가 보자 초등학교가 우리 거제시가 41개, 40개 예. 41개, 예. 특수가 하나, 중학교가 17개인가 내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고등학교도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9개인가 뭐 일단 손 치고 9개. 예. 그럼 이 9개 고등학교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해마다 좀 돕니까? 아니면 제 생각은 그냥 9개 다 좀 예산을 편성해서 왜냐면 이 학교도 고1이 있고 저 학교도 고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는 이런 거는 그냥 동시에 9개를 같이 이렇게 예산을 좀 뭐 지금 뭐 2개 하는데 2개 학교 하는데 3,800인데 9개 하면은 뭐 좀 예산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걸 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 9개 학교에 고1 학생을 다 넣어갖고 할 만한 장소는 조금 어렵고, 예. 이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2개 학교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또 2개 학교 부르고, 또 2개 학교 부르고, 이게- 또 2개 학교, 예. 학교 부르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문화회관 그런데 뭐 한 200-300명 들어가니까 우리 장성포. 그런 데서 한번 일과를 한번 부르든지 아니면 두 파트로 500명씩 500명씩 자르든지 소극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2학교만 하면 예. 좀, 안 그렇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이제 이 2학교를 선정하게 된 거는 네. 저희가 그 청소년의 달 행사 축제를 경상남도 축제를 저희가 5월 18일, 19일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 행사하고 묶어서 저희가 5월 17일 날 행사를 하는데 5월 17일 날 학교별로 전체 고등학교가 다 체육대회가 들어가고 체육대회를 안 하는 학교가 또 이게 오포가하고 거제고가 돼서 이번에는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저희 그 도비나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교육부에서 특별회계가 들어와서 3,800만 들어와서 우리도 보태야지.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매년 하려면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산업고에 가서 했고 예. 올해 이제 오포고 거제고가 되면 이제 매년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제고 들어가네요. 거제고 아주. 이번에는 오포고하고 아주 예, 아주, 1학년생 아주, 예, 아주 거제고하고 거제고. 오포고 예. 1학년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매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교별로 로테이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원님 말씀대로 왜 이제 중요하냐면 뭐 여기 뭐 학교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정말 어제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뭐합니다만은 모 지금 유력 정치인이 모 대통령의 특강을 보고 자기가 정치의 꿈을 펼쳤대요. 특강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나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친구들에 대한 어떤 거는 미래에 대한 장래 희망. 예,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 스승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좀 야무지게, 예. 하여튼 모 대선 지금 유력한 후보가 모 전 대통령의 특강을 듣고 자기가 정치의 꿈을 꾸었답니다. 예. 그렇듯이 이 선생님, 그 다음에 지도자, 예, 이런 분들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이 평생을 갑니다. 저도 대학에서 한 23년 이래 있어 봤습니다만은 중요하거든요. 네. 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좀 더 재미있게, 예, 흥미롭게 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또 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 강사도 초청을 좀 잘 하시고 네. 또 뭐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어떤 그 장르
또 좀 해서 와 나는 이번 콘서트에서 저 이번에 왔는 그 어떤 플레이어의 그를 보고 나도 저 사람 꿈을 꾸겠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네, 올해 그거 잘 좀, 저희가 행사를 한번 네. 준비를 해서 자,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쯤 됩니까? 학교 저희들 밖 청소년. 한 해에 발생하는 인원은 한 280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체육 그 지원 조례 그거 하는데 이제 이 모 의원님들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면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조례가 하여튼 어쨌든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제가 좀 참 저걸 하고 이거 뭐 조례를 청소년 조례를 또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럼 해마다 280명이고 관리가 188명이면 네. 지금까지 누적은 어떻게 됩니까? 누적 인원은 따로 저희가 그걸 하지 않고 체크를 안 하고. 예, 왜냐하면은 올해 학교 밖 청소했던 학생이 또 내년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청년 나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따로 저희가 계속 근데 관리한 인원은 평균 연 150명에서 18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유력 후보는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나오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분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데 공부가 싫어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인 연예에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미래의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능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따지자 하면 이분들 관리도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 저희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그럼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금 예. 한 1억이 들어가네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도비 시비 국비하고 그거 부분이라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뭐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서 아까 그 어떤 스승의 말 한마디,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 좀 잘 좀 인지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좀 특히 음식 그런 데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우리 다학교 돌봄센터는 네. 그 취약계층이나 뭐 흔히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일반 가정까지 다. 네네. 예. 다 뭐 구분 없이 예. 급식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원래 다한계 돌봄센터에 따로 급식 지원은 없는데 지금 요건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네, 거기 네. 다니는 아동들한테 방학 중에 40일 방학 이내에 중에? 예. 네네. 한 일식 7,000원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7,000원 네. 범위 내에서. 근데 또 9,500원하고는 또 좀 갭이 있다 그죠? 예, 밖에 우리가 9,500원 받는 뭐 청소년들은 조금 저소득층 아동들이니까 예, 그거는 단체 급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먹는 거니까 우리가 방학 때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도시락을 하든 조리 시설을 이용하든 단체 급식이니까 일단 도에서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단가를 7,000원으로 편성을 이게 우리 학교에도 학기 중에 예. 아이들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예. 방과후 돌봄처럼 예. 저희가 지원은 안 하지만 학교 안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아니 지금 여기 그 밑에 게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우리 급식 중 이게 우리 그 넓은 넓은 교실 이용하고 넓은 있는, 교실이 예, 우리 1학년 2학년생 방과후 그러니까 이제 예. 방학 때 하는 방학 하는 때 그 40일 아이들 내에 하겠다 이 뜻입니다. 위에 거는 우리 돌봄 지원센터에서 20개소에 대한 지원. 그럼 이게 도비가 1,300만 원 붙는데 우리 시비가 1억 900만 원을 붙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거 그러냐면 도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도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저희 요 비율상으로는 그렇는데 도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온 예산이 40%가 있거든요. 40% 그래서 60% 있습니다. 가지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6% 이렇게 돼서 근데 도비 시비 그럼 비율만 요 봤을 때는 12 안에 네. 또 교육청 아니 예, 별도로 올 겁니다. 별도로 올 예, 겁니까 예, 나중에? 예.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보이기는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타나 그럼 보이는. 그 내려오면 이 예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비 내려오는 그러니까 교육청 내려오는 특교세만큼 우리 이쪽에서 다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로? 위에 학교에서? 건 돌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럼 학교의 지금 혈범학교. 총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면 네. 늘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넓은 50% 말들 분, 이렇게 다 50%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회계가 예. 복잡하네요. 그리고 우리 그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예. 물론 국비 사업이긴 한데 네네. 이거는 뭐 가정 폭력 이런 건가요? 우리 아동 학대. 아동 예, 학대. 예, 아동 학대에 대한 그 학교 폭력은 저희가 폭력 업무는 저희가 보지가 않고 네네. 경찰하고 교육에서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동 학대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 그럼 종사자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뭐 늘어나는 건 없고 늘어나는 거 아니고 5,900만 원이 근 예, 6천만 원 그 돈은 예산 중- 어떤 예. 이유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이게 이제 가내시 내려온 사업에서 네. 학교 내시 반영분이고 네. 서는 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가정. 예.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럼 될 이 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가정은 그 아동 학대 학대 정도가 중에서- 굉장히 중한 그렇죠. 그리고 가정으로 보면 됩니까? 가정 전체에 조건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가정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후 프로그램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아동 전체한테 다 프로그램은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선정. 분리를 만약에 아이가 분리를 원하면 그거는 저희가 아동 학대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 네. 여건을 보고 저희가 바로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를 경찰하고 협조해서 네. 분리를 해서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센터에 들어가. 그럼 몇 개월짜리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이 프로그램은 1년 단위고요. 1년 단위고. 예. 뭘 이걸 만약에 이수를 하면 어쨌든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네. 가정 폭력 가해자잖아요. 예, 우리 예. 꼭 사회봉사 일종의- 명령하듯이 예. 뭐 그런 그 필수 이게 필수는 아닌데 저희가 프로그램입니까? 이제 필수 의무 그거는 아니고 의무 네. 그거는 법원에서 어차피 네. 명령을 내리는 건데 저희가 의무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원만하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늘었는데 네. 앞전에 그 우리 그 토론회 이제 그 갔을 때 네. 이제 수능 강의에 대한 요구가 좀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뭐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강화를 시켜가지고 과목 6과목을 해서 주 3회씩 지금 현재 6개월 과정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럼 당초에 전문 좀 강사를 전문 강사를 그 저희가 당초에 담아져 모집을 있네요.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 학습반대로 그럼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은 1인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9,000원 예. 예? 9,000원. 9,000원. 예.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검정고시반 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 한해서 네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과목 공부하고 네네.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관내 여기 학교 밖 네. 센터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 보니까 그 주에 식당을 지정을 해서 급식을 먹고 다시 또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5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 저희가 중간에 잘리는데 네. 총 토탈 해가지고 5개월입니다. 시험이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2번 저희가 치러 갑니다. 두 번? 예. 하고 이건 뭐 잘 하시네요. 그럼 애들이 밖에 나와 있어도 이제 급식 이렇게 그렇죠. 학교도 그래서 어차피 뭐 학교 다니는 느낌 예, 나겠습니다.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네. 저희들 수업하러 온 학생들이 안에서는 부모 점심 한 끼 입장에서는 또.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 먹었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전에는 애들 밥을 어찌 먹었냐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먹었을 자율적으로? 것 같아요. 예. 급식 아. 제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경제적 예. 부담도 좀 더시고 네. 마음도 좀 더시고.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좀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 방문형 그 가정회복 프로그램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예, 제출을 좀 예,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래야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뭐 자랑이 아니고 교사들이 13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근데 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긍정적인 말만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이. 우리 거제시가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뭐 한 2, 3년 동안에 숫자가 한 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이 인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면 보통 유지는 되고 있고 200명, 280명, 180명을 288명, 그렇게 예, 관리를 예.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해서 말씀드린 예, 대로 188명 정도를 말씀했는데서, 우리가 예, 그러면 188 3년간 계속 관리를 왜냐면 했다는 저희가 거예요. 홍보를 계속 하는데 이제 우리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 그는 개인 자율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학생들만 관리를 하다 근데 보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180명. 우리가 취지는 좋지만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이?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이게 뭐 학업을 중단하는 건 아닌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일어나기 싫었어. 그 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서요. 늦잠을 자기 예. 위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아. 비율가 1위예요. 그거 한번 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10명의 그 평범한 아이보다 한 명의 범죄자를 데려가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검정고시나 3년 동안 아이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학교 가기 싫어도 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 1년의 과정들을 발달 단계를 다 밟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 까는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급식도 주고 뭐도 주고 책값도 주고 수능까지 한다는 소리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몇 개월 한 5개월 밥 주고 공부하고 편안하게 오면 어쭈쭈 하고 그 과정 거쳐서 내가 고등학교 입시를 금방 따요, 검정고시를. 그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또 저도 현장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괜찮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수능 강의는 또 어떻게 6과목을 3일씩 그걸 합니까? 저는 보고받은 거 없었는데 할 거라는 이유만 했는데 이거 뭐 올해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3월 달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보고도 없이 그걸 하십니까? 그러면 입시 학원이나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거는 이런 게 문제예요. 떠먹이 주잖아요. 공부를 저희가 검정고시를 하고 또 입시에 강의까지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부모님들도 네. 그 책임에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까지 전부 다 취지는 좋지만 이게 취지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우리 거제시의 특수 사업이 아니고 예 어차피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 하더라도 예, 예. 그 현장에서 진짜 최일선에서 저는 또 최일선에 저희 딸이 이번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더 심각해요. 근데 반에서 4명, 5명 검정고시 할 거예요. 빠지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지지는 좋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또 아이들의 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고 다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안에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하고 요 학교반 입시 그 주 3회 수업하는 거 하고 예산은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현황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289페이지.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에 그 더 추가로 뽑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예. 시간 선택제 직원이 2명인데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금액이 17만 7천 원이 예 삭감되고 선두고 있고. 알았습니다. 따로 그 궁금한 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문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5,485만 3천원 증액된 1,229억 2,230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당초 예산 대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내시가 대부분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억 6,112만 3천원 증액된 1,807억 3,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성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비는 지난해 10월 통영시와의 공동사용에 따라 2,3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 편성하였고 수해명 신촌두레 경로당 신축에 2억 원과 옥계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민간 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요금으로의 감옥 변경건으로 관내 경로당 329개소에 대해 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으로 4억 1,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 관련 3,066만원 증가는 직원 6명에서 7명으로 직원 1명이 늘어남에 따른 임금비입니다. 능풍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8,65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에서 예산가다 산정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0페이지 노인회관의 지붕노후로 방수가 필요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900만원은 학교별 특수학급이 있고 학교별 방학기간이 달라 시기 조절이 어렵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24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올 1월에 확정 통지되어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내용은 소아재활병동 신축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할까요?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럼 다올림의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 원 추가는 당초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2억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이제 추가 3억을 반영해 총 5억으로 5억이면 가능해요. 예, 5억이면 가능하다. 다올림 행복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89억입니다. 89억. 예. 그럼 지금 10억은 그러면 뭐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올해 1차 분으로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 몇 년 차? 공사비고요. 네. 당초 지금 10억이고 이게 하반기 2회 추경 때 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17억 정도, 17억. 예, 규모는 10억 정도 또 추가하고요. 비품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예산이 89억은 예. 세팅이 돼 있고 예, 예, 아까 예. 비품비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비품비까지 포함입니다. 예. 근데 보통 비품비 포함 안 해가지고 항상 중공십전 되면 몇 억씩 비품비가 들어가던데 이번에는 포함된 겁니까? 예, 예, 저희 직원이 일처리를 잘해갖고 포함시켰습니다. 예, 고생했어. 경로당 신축권은 이게 지금 땅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그제시 재산으로 이전해서 짓는 예,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 작년에 요즘 이게 이제 유행이네요. 동네 마을에 그거 자기 부담금을 못 내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예, 제일 큽니다. 면단위 쪽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기 옥계 경로당도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해서 그제시가 그제시 소유로 해서 지어주는 형태로 갈 거네요. 예, 예, 지금 이게 옥계 경로 같은 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작년에 올해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되었는데 이게 너무 건물이 리모델링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국토개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축하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경로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땅 기부 체납하고 그제시가 지어주는 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동네 재산을 뭐 넘겨주는 거 외에는 굉장히 마을 입장에서는 관리도 잘 해줄 거고 예, 예.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마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6천만 원씩 30%죠 본인 부담금이. 예, 예. 한 6천만 원씩 2억짜리 지은다 가자면 한 6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신축할 그러니까 노후화됐던 경로당을 신축하고 싶은 마을 경로당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근데 의외로 또 언니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또 그렇게 안 한데도 예 마을 재산이니까. 예, 예. 마을 재산을 또 중요시하는 분도 마을도 많더라고요. 예. 이 부식비 지원은 296페이지에 네. 빠짐없이 다 하셨죠 예, 예. 그때. 부식비 이게 이 감옥이 네. 예, 감옥이 이제 민간 이탁금으로 당초 편성해갖고 하다가 이게 사회보장직 수익금으로 이번에 1회 추경 때 네. 감옥을 바꿔가지고 1월 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편성이 되면은 그 감옥 변경이 되면은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급할 예정이죠. 예, 소급 100원 지급. 12만 원입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 7인 이하는 10만 원, 네. 7인에서 10인까지는 12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으로. 13만 원. 예. 아 이것도 뭐 적다고 난리긴 난리던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묻고 싶은 게 299페이지에 네.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이제 신청해가지고 달아 놓으니까 자식 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 119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 예, 가기도 맞습니다. 하고 센터 누르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번에 어머님 집 가서 눈으로 지켜보니까 참 유용하다. 뭐 센스도 막 달려 있고 그래서 오히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예산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줄 일이 있나요 이게? 그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건 이거는 저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 우리 저희들이 예. 종사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 자체 그 어떤 인건비 성격 인건비요? 지원 경량이거든요. 이게 출장비하고 출장비. 이게 뭐 어떤 지침상에 없는 뭐 어떤 뭐 인건 그 뭐 수당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AI 스피커 이런 것도 예, 예. 결국은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독거 노인들이 AI 스피커 이거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외로운데 말 걸면 말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AI 스피커를 어휘나도 한답니다. 어휘나 해가지고 이제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그 정도로 외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산도 좀 줄었기도 해서 예,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당초에 내년 연말까지 하고 종료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반응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도에서도 좀 어떻게 또 내년까지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더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명시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AI가 요즘 고도화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죠? 챗 GPT하고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거는 소아재활 병원 신축. 예.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정진 기술 지원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체협회 그 사무실에 상동이에요? 있습니다. 예, 상동에 있습니다. 그쪽이 그 뭐 1층에 그러면 장애인 평진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3층에. 3층에. 예. 그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저희들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해 갖고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뭐 심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 관련해 갖고 그 검사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곳이. 경사로 예산은 작든 많든 포함이 됩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 진입하기 좋으라고 경사로 지원 예산 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9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900만 원. 예, 저희 시비로 잡혀 있고, 그거는 이제 각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부담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600제곱미터 이상인 예, 거가 의무 설치 사업장이니까 그렇고 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해서 좀 이제 9대 1입니까? 90% 지원입니까? 필요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현장 조사해가지고 설치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장애인하고 안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는 식당을 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민간 일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게 할 때 어떤 도로 점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좀 고사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점령 이런 부분도 혹시나 도로가하고 뭐가 좀 안 되는 건지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인도를 아무래도 좀 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오면 좀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장 출장 가가지고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치하고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이게 처음에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5분 자유바람대로 해서 예산 그때 한 2천만 원씩 담아주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또 진행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또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련을 얻어가 있는 사람은 있는데 아니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의원님 예. 우리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네. 준공 시기 질문을 했죠. 답변하셨습니까? 준공 시기는 저희들이 10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경으로. 네. 네, 그러면 윤보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예. 장애 학생 방학 기간 돌봄 사업 저기 왜 없어졌죠? 요게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못 들었네. 예, 이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시군별로 지금 점차 감소 내지는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게 이게 일단은 어떤 사회적인 그게 뭐고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 장애인에 대한 방과후 활동 이런 게 지금 참 잘 돼가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고 어떤 이게 방학 4주 동안 하는 건데 이게 하려면 공간이 또 없어가지고 어떤 하는 주체에서 공간을 또 이게 또 어떤 장애인 편의 시설을 맞아야 되니까는 이 공간 확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참여하려고는 부모님들의 또 참여가 또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옛날하고 틀려갖고 과거에는 이게 어떤 이런 활동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어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돼가지고 예. 한 두 가지만 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예산에 있는 수월 예, 예. 저기는 그 경로당을 지으면은 어떻게 짓습니까? 일단 설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위치는 내나 그술 예, 신촌인가 뭐 예, 신촌 뚜레. 그건데, 예. 예. 그게 그 뒤에 부지를 지금 마을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예. 지금 보면은 경로당이 각 지금 치어져 있는 경로당들이 다 보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거의 2층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설계를 2층으로 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설계가 그리 돼 있다면 그리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될 상이고 예, 예. 앞으로 과장님 경로당은 굳이 2층을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1층 1층으로 돼 있어요. 예, 맞아요. 굳이 옛날 방식으로 2층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굳이 2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1층을 잘 지어서 예, 예. 어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줄이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어깨는 어디다 짓죠? 어깨는 어깨 이제 그 뭐 자리에 두 개가 이제 있거든. 어깨 내라 그 7천년 해제 그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경로당하고 마을 그 해관은 두 바닷가 개가 쪽 말고 있는데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에 예. 도로가에 보면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어요. 또 가자면은 저 칠전 출장도 가자면 왜 좌측? 좌측. 예, 좌측. 지금 현재 어른들이 많이 기억하고 예, 예, 거기에 예, 예, 새로 거기. 짓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1층만 지었습니까? 예, 1층만 짓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가 자부담이 필요했는데 예. 마을 땅을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 있는가 하면은 마을 공동재산은 자기끼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자기 재산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은 자식들한테까지 다 그 해야 될 그런 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 땅을 팔았다면은 거기 현재 손속에 있는 사람 것만 아니다는 거죠. 손 대대로가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기부 체납 이런 것을 좀 더 설득해서 좀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을 그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사용연한. 예. 거의 주로 얼마나 됩니까? 보통 건물연한이 뭐 건물이야 쓰게 나름 아닙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오래된 건물, 예를 들면 한 20년 된 건물, 이런 거를 다시 폐쇄하고 새롭게 지으려면은 그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죠? 일단은 현장을 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이 20년이라도 새 거 같은 20년짜리가 있고 새 거를 지어도 뭐 20년짜리 같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건물들은 탄탄해져도 다 새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리모델링이 보르골을 지은 게 아니고 벽돌로 지었거든요. 리모델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그 효율화 사업을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마을 해관 하나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면 네. 주차 부지도 엄청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 애를 묻고 있는데 마을 해관만 하나 새롭게 만들어준다면 기부 체납하고 그런다면은 이중 삼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때문에 가정에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윤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와, 예산을 1,800억 정도 집행을 하네요.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하다 보니까
일단 그 295페이지 뭐 296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시설 뭐 특히 경로당이든 뭐 다울림 센터든 여기 그 뭐 이룬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그 296페이지 예, 아주동 텔레코일존 설치 요거 돼 있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공공시설이나 노인 관련된 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실시 설계 같은 거 할 때 예. 이게 금액이 뭐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청각장애인 혹은 그 난청 하시는 분들 그 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텔레코일존. 예, 저때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셔갖고 내용을 좀 알고 예,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이 어르신들 이 뭐 활동하는 거 프로그램 이게 어떤 그 정신적인 그 교육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둘 다 같이 하고 반반 정도 있는데 됩니까? 예, 아무래도 좀 활동이 좀 많아야 그러니까 이제 돼요. 경로당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바깥으로 네. 나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주로 안에서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19개 통이 있거든요. 예. 아주동도. 그래서 경로당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안에서 뭐 간단한 예,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경사도가 없는 좀 평범한 이렇게 걷기 이 자연 네. 근데 이제 안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바깥 프로그램 뭐 물론 좀 불편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갇혀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 바깥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예. 이런 프로그램. 예. 그러면 그 인근에 보면은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런 거 좀 활용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갇혀 있다는 것보다 바깥으로 좀 나와서 좀 활동.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할 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안 계세요. 경로당에 거의 안 계세요. 그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네 겨울에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 있는데 봄 되고 하면은 뭐 나물 캐기 뭐 캐기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냥. 예. 그래서 어쨌든 바깥 활동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 그럼 다 같이 쑥캐기 뭐 다 같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크게 이렇게 힘이 안 드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갇혀 있다는 이런 것보다 좀 바깥으로 하는 그거 좀 해주시고 이번 아주동에도 뭐 그 경로당 뭐 냉난방 그 지원해가지고 다 됐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예.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주동은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라고는 제가 아직 다 했습니까? 다 그 이제 요청 받은. 요청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동이 제복 좀 했는 모양이던데 여기 기분이 좋아가 난리가 났던데. 아주동에. 신청을 좀 빨리 하신. 예, 그다음에 297페이지 밑에 능포경로당. 자, 요거는 그때 그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디다. 예. 2, 3통입니까? 이쪽에 절 옆에 있는. 예, 예. 거기는 약간 뭐 불법 개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형평상 이렇게 국가로부터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네. 이제 그 능포. 우리 능포 경로당 거기가 몇 통입니까? 여기 1, 2통이고 거기가 4통인가 5통인가 뭐 하여튼 그래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또 체육시설까지 있어요. 예. 게이트볼장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또 해주면 이제 이쪽에서 절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 여기는 시설도 잘해주고 게이트볼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시설도 엉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그래서 풀리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조금 풀고 예 그래서 거기도 좀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어울림 뭐 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에 앞에, 그죠? 예. 그 참 이게 이제 이거 해주면 또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고향 마음은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고향이라서 또 가면은 다 엄마 아빠 친구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친구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그 왜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그게 안 됐으면은 좀 서류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네, 신경 그쪽도 쓰여서, 네. 좀 뭐 법적으로 뭐 이래 얽혀 있는 거는 좀 풀고 뭐 그렇게 해서 요쪽이 더 많을걸요, 경로당이. 이용은 제가 나와봐도 이용은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한번 딱 제 친구 모친께서 그 노인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 김연순 우리 회장님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젓갈 담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거기가. 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298페이지 맨 밑에 경로식당 운영 예. 이 어쨌든 부식 뭐 이렇게 뭐 음식 요리 요거에 관계된 거는 철저하게 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예, 식중독이나 뭐 잘못 안 되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299페이지도 마찬가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좀 바깥에 걷기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바깥에 갇혀 있지 않는 바깥에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300페이지. 마지막 앞입니다. 그 노인 일자리 여기 보니까 뭐 한 180억 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모르겠는데 능포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우리 아주 초등학교 내곡초등학교 그 학생 수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10배가 아니고 100배쯤 차이 날 수도 있겠네 보니까. 근데 도우미 그러니까 어르신들 활동하는 도우미 숫자가 제가 어림잡아서 능포초등학교는 8명,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내곡초는 4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지금은 지금은 늘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파악한 그러니까 이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운영위원장을 제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그 좀 우리 도우미 하시는 분들 좀 학생 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지금 근무가 작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중간에 신장 장애인 투숙비 지원해가지고 우리 지금 거제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해가지고 신장 장애인 투숙비 이 몇 분쯤 됩니까 이게 지금 전체 파악이 전체 지금 신장 안 좋으신 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은 두 분으로 지금 두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 파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장애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 장애인 분들 중에 예예 등록하신 이 분 중에 저희가 신장 이제 투석 자체가 장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장이 예, 예. 안 좋다는 투석이 뭐 2급 그죠?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게 두 분밖에 안 됩니까? 일단 이게 자격이 예.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그 이하인 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 소득이 그러니까 거의 수급자 예. 기초 수급자 좀 계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신장이라는 거는 뭐 뭐랍니까 교체라 그럽니까? 뭐 교환이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예. 이 고통도 따르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제 친구도 모 친구도 지금 2개가 다 고장 나가지고 부인 거를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죽이고 부인 거를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고 뭐 이런 그건데 그 신장 투석 맞죠? 예, 예. 이게 그래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예. 정말 숨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말 못하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게 저 우리 신장 장애인 단체 협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하고 그쪽에서 추천을 하면 됩니까? 뭐 조건에 맞으면. 이제 조건에 맞으면 일단 알려주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몰라서 예.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통 받는 분 제 주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초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우리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부식비 예. 그거 좀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도 모자라는데 혹여나 이 운영비 가지고 부식비를 쓸 수 있습니까? 냉난방비 가지고 네. 부식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예예, 다 그 공지를 다 경당에 했고요. 예. 예, 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아마 이 우리가 그 부식비를 줘도
이걸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주나라고 이렇게 하는 경로당에 가면 맨날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될 수 있도록 아마 좀 실질적으로 좀 아마 그 현장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행복 식탁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또비 네.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이것도 주경에 저 의원님들 통과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늦어도 6월 달까지는 해가지고 다 내가 이제 조금 테이블 배치를 의자가 하고. 이제 의자 의자 4개에 테이블 예. 1개. 근데 이게 일반 집 가정의 식탁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일반 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예. 경로당 아무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식탁을 안 할 때는 접어가지고 좀 한쪽에 밀어놓고 그런 기능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할 수 있는 예, 예. 식탁이어야 되고요. 아유, 저도 이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우리 경로당이죠. 예. 앞전에 그 기부 체납을 할 거라 하는데 좀 뭐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을에서 그거는 뭐 나중에 예 마을에서 먼저 제가 좀 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그랩스 학교 우리가 교통봉사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전반은 우리가 오전반은 3시간 해갖고 1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3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해요. 길어야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모집할 때 우리 시내클럽에서 오전반은 1시간 반 해갖고 20일 해서 이렇게 좀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3시간 해갖고 두 조를 해요. 두 조를. 예. 3시간 해갖고 10일 또 3시간 해갖고 10일 해갖고 두 조를 얘가 돌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모자래요. 모자란 학교가 많아요. 그 학교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건널목을 지나오는 곳에 필이 있어야 되는데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이거 못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후반은 하교하는 애들이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3시간에 10일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전반은 1.5로 해서 20일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해갖고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노인 일자리 저 공익형을 접수로 받을 때 저희들이 1시간 반 해가지고 20일로 한다라고 그렇게 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지침상에 그게 그렇게 뭐 그럼 안 되기 1시간 때문에. 반 동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앉아 있고 그 또 서 있고 일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은 그 일자리 시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그 서 있게끔 하냐고 막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 이제 이제 배치가 되면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니어라든지 저 노인 일자리 전담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은 또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좀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3시간을 연달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는 이야기해서 그 1시간만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3시간 이제 3시간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1시간 먼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시간 반만 서고 1시간 반은 그냥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일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본인 스스로들도 뭔가 좀 1시간 반 동안 뭘 할 수 있는 걸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하고 항상 대립을 해요. 그러고 이 또 뭐라지 어르신들이
힘들고 지방이 있잖아요. 그럼 왜 저런 분을 거기 했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따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요. 저는 300페이지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세 갖고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 노인 맞춤도 총사비 네네, 교통비 통신비 예, 말씀이시죠? 300페이지. 여기 당초 예산이 네네. 인당 7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저 전년도 당초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다. 예, 올라간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네. 그게 반영이 된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도비하고 12 보더라도 3,300만 원이 정액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그 사업 변동에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5분 발의도 주 5일 효도 밥상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오셔갖고 그 경로당에 부식비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너무 칭찬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우리 행복식당이 지금은 이제 100% 다 그 배분이 됐습니까? 예, 5번에 저 구입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100% 필요한 데는 자기 네. 이제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공간이 이제 휩싸다 보니까는 그런 데 빼고는 몇 군데 빼고는 다 100% 지급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노인 인구가 36,000명, 그 37,000명이 다 돼가는데 14% 그지? 예. 우리 고령화도 접하고 했는데 어쨌든 노인 장애니까 전 직원들이 진짜 구석구석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저도 되게 까다롭게 많이 챙기고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또 과에서 너무 일을 잘해갖고 저희가 현장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 장애니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 과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